매립시설에서 난 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 진화까지 열흘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인근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4년이 돼가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공방이 이어지고 고금리 고물가는 이재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슈를 돌아보는 송년기획 4번째로 강원도의 코로나19 상황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 회복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어린이집 등 보육사업 지원 예산으로 3,825억 원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양양군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불이 나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너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 더미 위로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하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의 철근 구조물을 잘라내고 소방관들은 쉼없이 물을 뿌려댑니다. 철근 구조물이 워낙 크고 단단해서 진화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운영하는 환경자원센터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7일 오전 0시 10분쯤. 폐기물이 타며 발생한 매캐한 연기는 순식간에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저 불난 데는 못 가고 나오고 보니까 이 앞에 안 보이는 거 여기가. 연기가 원래 그때는 바람이 안 불어 여기가 좌우했기 때문에. 소방 당국이 즉시 출동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진화율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2만 7천 톤에 달할 정도로 겹겹이 쌓여 있는 데다 건물의 철골 구조물이 뒤엉켜 언제든 붕괴될 위험이 높아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완전 진화까지는 열흘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뜯어내고 그 뜯어내고 난 장소에다가 이제 흙을 덮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때 인근 산으로 옮겨붙은 불씨는 산림 0.25헥타르를 태우고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를 정도로 바람이 거세고 언제든 불길이 주변 산림을 다시 삼킬 수 있어 소방당국은 방화대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타면서 나온 연기는 마을을 뒤덮고 있습니다.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며 경보 발령 기준보다 4.7배에 이를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황. 어제 집에 와서 저녁에는 연기가 너무 심해서 밖에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냄새가 심했고요. 안 좋은 쓰레기 타는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놓고. 고령의 마을 주민 상당수는 멀리 떨어진 자연 휴양림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고 아주 어질어질한 게 이게 지금 내 정신인지 난 정신인지 모르는데 이게 속이 갑갑한 게. 해당 시설에는 별다른 전기 시설이 없고 직원들도 퇴근한 지 한참 뒤에 불이 발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2019년 4월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4년째를 맞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했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높아진 대출금리의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재민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이 이제 4년째를 맞게 됐습니다. 한전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란 점이 밝혀지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각종 지원금이 서둘러 전달됐지만 이재민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이재민들과 수십억 원대 거액의 피해를 입은 소수의 이재민들이 최대 60%를 보상한다는 한전과의 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한전과의 합의를 받아들인 다수의 이재민들과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기로 한 180여 명의 이재민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원인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한전의 책임이 드러났고 국가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역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한전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채무 부존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복잡하게 얽힌 데다
재판부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미뤄지며 아직 결론이 나질 않았고 내년 3월 초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민들은 2월에 있을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진 않을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만큼 우리 이재민들이 절박하다 이런 뜻이겠죠. 민사소송을 선택한 이재민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재민들에게 최근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내렸는데 한전의 책임 비율이 최대 60%, 적은 경우엔 25%까지만 책정된 겁니다. 산불 발생 직후 덮친 코로나19 상황에 올해 들어 대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것도 이재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감당해오면서 지금 또 한 3년 지나오다가 이제 4년차 접어드는데 거기다 올해 와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정말 최악의 상태로 빠져든. 하루하루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은 제발 판결을 서둘러 내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빨리 1심의 종결을 빨리 내려주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소를 하든지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라도 받아서 빨리 해결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살려야지.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4년째를 맞게 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이재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 한 해 지역의 현안을 되짚어보는 송년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2020년 2월 22일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벌써 1000일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까지 강원도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강원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한 해 동안 11,000여 명대로 10배가량 급격히 늘었고 올해는 83만 8천여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올해 3월입니다. 한 달 동안 무려 27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는데요. 올해 들어 코로나에 2번, 3번 확진되는 재감염자도 속출했습니다. 지난 3월 29건이었던 도내 재감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달 6,000건을 넘어섰고 이번 달엔 7,000건 가까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항체를 갖게 된 사람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강원도민의 항체 양성률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90%가량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고 도민의 절반 이상 감염 이력이 생기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은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강원도민의 추가 접종률은 13.5%, 접종자는 16만 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유행의 우려가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이 사라지면서 곳곳에서 예전의 일상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년 동안 강원도 내 자영업자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컸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모양새인데요.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평일인데도 강릉 중앙시장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제 여름 한철 장사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는 또 여름에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가을에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분이 좋죠. 예,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매출 회복이 볼 때는 한 3분의 1이 더 늘었다고 봐야 되나? 여행을 왔는데 시장 구경하는데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애들도 지금 너무 재밌어 하고 있어요. 지난 4월 18일,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덕분에 강원도, 특히 관광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동해안 지역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올여름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은 69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7%나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했던 3월과 8월을 지나 가을부터는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부활했습니다.
막혔던 국제선 하늘길도 3년여 만에 다시 열려 양양국제공항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일본 등지로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 확진자 수 최저치를 기록했던 10월을 지나 11월 다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독감 유행과 함께 트윈데믹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이 고비라고 말합니다. 환기도 안 되고 춥고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이 상황이 이제 코로나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고 또 하나는 동절기 이가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에서도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평일 기준 2,000명 안팎의 확진자 수가 유지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전국적으로 재유행 기세가 다소 강해지는 추세로 다음 달 중 확진자 수가 다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보육 사업에 올해보다 295억 원 늘어난 3,825억 원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도비와 시군비 84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고 보조 사업 12개에 2,980억 원을 지원하고 만 0세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아동 수당을 인상합니다. 지난 7일 발생한 고성 송지호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이 급격한 수온 저하로 밝혀졌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송지호물과 죽은 물고기 등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중금속이나 농약류 등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어 등의 물고기가 저온 스트레스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성군은 어린 전어의 경우 4도 아래로 수온이 내려가면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석호 주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남북권 개발 사업의 선결 조건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 사격장 이전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강릉시는 군부대 신설 사격장 예정 구역으로 옥계 저수지 일원 150만 제곱미터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조성 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이전하는 군부대 사격장은 연면적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군 사격장이 이전하면 강릉시는 국방부와 토지 교환 방식으로 남북권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민간 투자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민간 투자법에 따라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실시 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삼척의료원을 삼척시 정상동 시외버스 터미널 건너편 공영 주차장 부지로 옮겨 250개 병상,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673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40명, 동해 103명, 속초 77명, 삼척 46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5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53.5%로 하루 전보다 5.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 계획 추진 실적평가에서 강릉원주대와 춘천교대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춘천교대는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구현 노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둬 전국 11개 교육대와 교원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교육부 장관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